미국 시장이 연 3일에 걸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이 됐고요. 미국 시장의 조정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또 상승을 해서 네. 3일 동안 계속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일 관심사가 우선 미국 시장의 하락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관심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월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오래 몸담으셨던 분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조정이 이렇게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난 3월 같은 그런 공포감은 분명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고 설령 코로나가 재차 확산된다 하더라도 또 뭐 경제 봉쇄가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난 3월 같은 급락장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느끼고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이 뭐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올라왔던 것에 대한 하락 조정인데 그 조정이 마무리된 것인가, 한 번 더 조정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가바닥 진바닥 예.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거는 이 제로 헤지 말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끔씩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겠지만 이 제가 알기로 이 극강고음이거든요. 예. 이 제로 헤지에서조차 이런 식의 지난 주말에 분석을 내놓습니다. 예. 내용인즉슨 요 표현 재밌죠. orderly sell-off. 그러니 질서정연한 매도라는 것이죠. 지난번 이 3월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예.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 선을 끈 것은 이 RSI 지표하고 RSI 지표의 과매도 국면에서 장이 꺾이고 그다음에 RSI가 저도 이 경험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50 부근에서 밑으로 위로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제 시사점과 더불어 또 하나 빅스가 지난 3월 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장세가 아니다. 이번 빠지는 와중에도 네. 이렇게 또 하나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접근인데 이 21선, 51선이 위에 있는데 이거는 저항이고 또 월가에서 중요시하는 200일선은 아래쪽으로 아직도 그때 지난 주말 기준으로 한 7% 정도 더 내려가야 되는데 네. 이게 지지되는데 어느 쪽이 먼저일까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정도였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 3일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50일선에 머리를 댔는데 아직 21선 돌파가 안 된 상황이고요. 예. RSI는 살짝 이제 50을 상회하는 그런 정도가 왔습니다. 200일선은 이제 조금 멀어졌고요. 요 부분 약간 음영 처리한 부분을 갖다 조금 한번 현미경을 들여다볼까요? 예. 그래서 60분 차트로 보니까 일단은 지난 9월 3일 고점 찍고 내려오던 것에서의 또 의미 있는 선은 저항선 돌파됐습니다. 예. 다만 이제 피보나치로 봤을 때 그간 낙폭의 38.2에서 추가는 좀 어렵다. 이게 어제 하루 개법한 이후로 크게 못 올라간 상황이고 또 보시자면은 나스닥에서 이제 오른쪽 끝부분에 이 월봉 아래 꼬리 막 만들고 있어서 음봉의 몸통을 줄이는 작업이 막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그것은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래 꼬리가 이제 막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 여기서 얼마나 저 음봉의 몸통이 작아질 것인가 뭐 그런 정도입니다. 저게 만약에 한 1, 2주 전에 봤던 것처럼 음봉이 아래쪽으로 꼬리 없이 쭉 내려왔더라면 10월은 굉장히 암울할 뻔했는데 예.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래서 대체로 마켓워치의 기사가 이렇습니다. 제레미 시갈 교수 학계에 있는 분 치고는 증시에 관해서 굉장히 뭐 인사이트 있는 견해를 많이 밝혔고 또 잘 네. 맞춰왔죠. 내용인즉슨 이러네요. 향후 몇 주 동안은 조금 시장이 러프하겠는데 좀 울퉁불퉁하겠는데 2021년 내년 가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핵심은 이겁니다. 이 a lot of repressed liquidity라는 표현이죠. 지금은 좀 억눌려 있는 숨죽이고 있는 이 유동성. 예. 이것이 내년에 가서 백신 개발 완료되고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좀 사그라들면은 이게 결국은 내년에 엄청난 유동성 폭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나옵니다. 뭐 이제 이것이 그래서 보니까 대충 그거예요. 길게 봐서는 좋아질 것 같은데 향후 1, 2주는 조금 살펴야 될 이벤트와 지표들이 좀 있다. 뭐 이런 네. 정도로 향후 2, 3주 내로는 하면 좀 자신 없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 이게 밑으로 가는 장은 아니다. 뭐 이게 지금 월가의 분위기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그 한 10% 정도 하락하고 3주 동안 내려가고 했던 네. 거는 예상했던 것만큼 갔고 예상했던 시점에서의 조정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또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을 만큼의 조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네. 그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요 다음 질문으로서 제가 드릴 부분이 네. 그럼 이 다음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모습. 그러니까 다음 모습은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10%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원래 상승 트렌드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쪽의 입장에서 보면 네. 주가가 아무리 뭐 가더라도 3월 달 이런 때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네. 떨어질 때도 한번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또 힘이 붙이면 또 내려갔다가 이런 국면으로서 간다. 그다음에 가장 이제 중간을 보면 이번에 그 저점과 네. 그 이전에 최고점과 그 사이에서 그냥 머무는 박스권으로 간다. 박스권으로 간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네. 이 다음 모습은 어떤 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갖다가 늦추지 않는다는 것은 예. 이 아까 이 제로 해지에서도 언급했던 변동성 지수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한 26 정도인데요. 이게 지난 3월 달에 시장 정신없을 때 그때는 뭐 한 85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걸 한번 보시죠. 예.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2018년 2월 달에 처음 증시 급락이 왔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2018년 그때 10월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때 뭐 제롬 파월이 막 금리 올리고 중립금리 멀었다 할 때도 장이 엄청나게 부러졌지만 사실 시장이 더 놀랬던 건 2018년 2월이거든요. 조금 큰 그림을 봤을 때 요 무렵 말입니다. 예. 2018년 2월은 여기인데 이때 이 정도 빠졌을 때 시장이 놀랬다는 것이죠. 이때 10월 달에 막 빠지던 이때보다 변동성 자체를 보면 이때가 더 시장은 다 왔나 싶었던 그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히 과거의 이 잔잔한 수준까지 못 내려온다는 것이고 예.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는 변동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월가에서 계속해서 조심하는 그림입니다. 예. 이 마크 헐버트 이 양반은 마켓워치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죠. 어쨌거나 이 그래프는 그겁니다. 10월 달이 평균적으로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그런데 이제 또 이 말은 아끼지 않네요. 잘 조합하랍니다.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 10월의 그 변동성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가 무슨 뭐 과거에 좀 안 좋았던 10월을 갖다가 자꾸 기억하는데 대공황이나 예. 무슨 뭐 금융위 당시 이런데 사실 따져보면 10월 달이 수익률이 괜찮았던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변동성 크고 수익률이 늘 전통적으로 좋았던 거 잘 조합하면은 이거 잘하면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또 제목은 이렇게 답니다. 버클업 하라네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저건 하는 그런 얘기인데 글쎄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 우리도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동평균선 위주로 차트를 가져오다가 일목균형표를 가져왔습니다. 예. 요 구름대 안에서 지금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 요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석 연휴 이전까지는 이 위에 가격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일간 기준선과 전환선까지 돌파할 힘은 없는 것 같고 예. 이거는 이제 연휴 동안에 TV 토론 어떻게 됐는지 1월 1일 날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 주말에 나오는 고용 지표 이런 거 보고 그 사이에 미국 장이 10월 초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연휴 후에 이 기준선 전환선 위까지도 올라가면서 전고점 트라이로 가는지 한 번 더 여기서 조금 진정한 바닥을 한번 확인하는지 그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언급하자면요. 이놈의 후행 스팬이라는 것이 가격대를 갖다가 명쾌하게 뚫고 내려오거나 예. 아니면 내려오고 있는 가격대를 가위처럼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 부분은 분명한 추세 전환인데 예. 이렇게 좀 가격대 사이에 뭉쳐 들어가고 후행 스팬이 잘 안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보면은 과거 경험적으로 시장이 정말 하루 앞을 못 내다볼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실 긴가민가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의외로 이 추가 부양책 이제 민주당에서 2조 2천억 달러를 이제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무슨 흥정을 해도 3조 3천억 달러에 1조 안 되는 걸 공화당
그러다가 뚝 잘라서 1조 깎아서 도대체 1조 달러라는 게 이 협상용으로 깎아줄게, 줄여줄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 예, 엄청난 돈을. 예.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양쪽 다 어느 쪽이 틀어서 부양책이 실패됐다, 깨졌다라고 한다면은 선거 앞두고 욕은 먹을 거고 정치권이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는 낼 텐데 그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주식도 합의책이 그럴듯하게 나오면은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약해지고 예. 그것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은 조금 10월에도 아까 말씀드린 좀 울퉁불퉁할 수 있는 그런 흐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미국의 기술주. 기술주. 예, 예. 최근에 보면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이 의문을 갖는 부분들은 과연 기술주의 상승이 계속해서 유효한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그럴 수도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플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예. 크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익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가 특별히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게 과다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사라진 거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지금 기술주가 계속해서 유효한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이제 뭐 기술주가 지금 이제 편한 거 아니냐 다른 예. 거에 비해서 이런 겁니다. 어제 특히 나왔던 주가가 좀 조정을 했으니까 좀 편해진 거다 이런 의미인 거. 아니요. 저기 뭐 어제는 특히 예를 들어서 미국도 유럽도 은행주들이 뭐 갑자기 길길이 뛰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뭐 홍샹, 뭐 JP 모간 등등 도이치뱅크 이상한 거래했다 이 소리가 나와가지고 밀어내는 흐름이더니만 또 이렇게 훅 오르고 또 뭐 에너지 업체 한 두 군데가 또 이렇게 합병한다는 소식에 지금은 보니까 무슨 회사 이름 뜨고 무슨 뉴스만 뜨면은 그냥 알고리즘이 됐든 개인들이 됐든 그냥 따지기 전에 일단 사고 보는 상황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왕 이거저거 사는 와중에 기술주에 대한 미래는 여전히 못 버리는 것 같은데 이제 다들 최근에 고점 대비 조금 훅 밀려난 상황이니까 그거 하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거 CNBC 기사인데요. 미국에서도 이 꼰대들의 잔소리는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아예 꼰대에다 방점을 찍는데 말입니다. 제목 보시면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시를 갖다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쫓아가고 있는데 예? 팬데믹 장세에서 이거 끝이 안 좋을 거야. 이 꼰대들이 하는 얘기죠. 예. 예. 워렌 버핏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는 워렌 버핏입니다. 예. 지금 이 작은 글씨가 이래요. 집에서 좀 무료하다 보니까 팬데믹 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주시장에 달라들고 있단 말이에요. 엔터테인먼트로 또 이익을 좀 내기로. 근데 나중에 가서 이럴 것 같은데 하면서 여기서 이 사진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어떤 스탁 종목을 갖다가 픽하는 거 이거는 좀 상당히 리스키하다. 예. 특히 요즘 같은데 이러면서 워렌 버핏 동영상을 올리는데 늘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종목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S&P 500 지수 추종 펀드를 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저도 꼰대류다 보니까 버핏동의 견해에 그거 됩니다. 이 와중에 어느 쪽이 더 잘 갈까는만 따지기보다 예. 이렇게 저금리 환경에 유동성 많고 경기는 최악을 지났다고 한다면 장은 좋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시장 전체를 사버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역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역시 꼰대의 잔소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혹시 꼰대의 잔소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도 상당히 좀 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국내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미국 시장하고 연동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네. 우리 시장도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좀 이제 상승을 네. 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보다는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도 왜 그 BBIG 하면서 네. 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반등 정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파악을 할까요? 우선 뭐 힘이 떨어진다는 센터장님의 말씀은 이 거래량 추이를 보더라도 느낄 수가 있죠. 아까 예. 차트 다시 한번 보시자면은 이 한참 늘어나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나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바닥을 봤다는 신호는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개인들의 이 지수를 견인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좀 놀라운 사실은 뭐 최근 9월 들어서 개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이렇게 종목별로 한번 세워놓고 수익률을 따지니까 개인들이 산 건 별로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예.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이 기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되긴 됐는데 21일 날 나왔던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물론 기자도 한국 사람이에요. 보니까 내용인즉슨 빈털터리의 이 밀레니언들이 돈은 없는 이 밀레니언들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지금 집착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국에 있어서 데이 트레이드가 느는 것은 이거는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학의 문제다. 그런 얘기고 이거는 지금 20대들이 왼쪽 그래프는 20대들의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예. 겁니다. 쭉쭉쭉 늘어나는 6천억, 7천억 원이 넘네요. 그 추이를 보시면 금년 들어서 많이 늘었고 오른쪽 그래프는 벌써 10억 달러가 넘는 이런 그 10억 1억 뭡니까 100만 불이 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는데 로또와 주식 투자만이 희망인 뭐 이런 식으로 외신에서까지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장을 갖다가 떠받치고 있는데 이게 당장이야 변화가 뭐 기대하기는 어려운 예. 국면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셨습니다.